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12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인하 확률이 무척 높아 보이죠. 이와 관련돼서 미국 증시는 간밤에 보합권으로 큰 변동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S&P, 다우가. 코인 시장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컸죠? 솔라나, 에이다, 비트코인, XRP, 기타 코인 또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증시는 멈칫하는데 코인은 질주하고 있다. 암호화폐,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이어질 듯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6년도 기관이 주도하는 슈퍼사이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주도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폭이 역대급으로 시즌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기관들이 대규모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의 일봉 차트예요. 빨간색 이동평균선 요거를 4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깼어요. 그리고 지금 깼다가 반등에 나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요 기준점에서 횡보하다가 에너지 응축 이후에 다시 치고 나갈 겁니다. 이 에너지 응축기 동안 코인 시장으로 대규모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도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연준 금리나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고요. 쇼트친 투자자들은 하방으로 친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계속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시즌이 도래하니까 슈퍼사이클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규모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 기관들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시즌에 뚜껑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개미 무덤을 치고 우리를 괴롭혔던 겁니다.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 물량입니다. 지금 이게 쭉 가파르죠? 상당히 횡보를 보이다가 이때가 7월달 부근이었었어요. 이전에 거래소에서 물건을 빼서 이 물량이 가파른 이 하락세 물량이 이 대규모의 물량이죠. 이 물량이 빠져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과연 누가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바로 이더리움 투자 기업들 가격 약세에도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60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 보면 7월 달 이후에 대규모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비트마인. 자, 8월 18일 115만 개에서 12월 10일 자, 어제 기준으로 12월 9일 기준으로 386만 개였어요. 조금 있으면 4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샤프링크와 기타 나스닥 상장 기업들과 기타 고래와 상어들이 다 매집을 했다는 거죠. 이 하락. 그럼 뭘까요? 얘네는 대규모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이 매집을 한다? 사실상 글로벌 기관들이 매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그들은 대규모의 손실, 5조 원, 6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왜 대규모로 매집 규모로 늘렸을까요? 시즌이 곧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간이 주저한다. 2년 사이클이 끝났다. ETF 그리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와 관련된 말을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언급했었죠. 현재는 슈퍼사이클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가 지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폭락을 시킵니다. 그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싶을 때 그리고 횡보를 시켜요. 횡보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미 무덤과를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폭등에 나옵니다. 보통 개인들이 이때 들어오죠. 이때 들어왔다가 결국 버티다가 포기하다가 이때 다 던지다가 마지막에 또 다 던져요. 그럼 이때는 지금 뭐죠? 시즌이 임박해 오고 있다. 21시어스에서 XRP ETF 출시가 임박하였습니다. XRP ETF는 현재 운용자산이 이더리움과 필적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거래일 연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4개의 운용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5개가 곧 들어오겠죠? 그래 21세어스에서 곧 들어오게 된다.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프턴, 카나리. 자, 그리고 렉스 오스프리도 이미 승인이 났죠? 얘는 우회했던 승인이었다. 자, 4개의 승인이 나고 여기에 21세어스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XRP ETF만 신청된 게 20개 플러스 알파이다. 이게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물량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면, 공급이 축소가 되면 과연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디까지 터질까요? 지금은 바로 브래드 러스가 직접 이런 말을 했었죠. 2026년 화려한 시즌이, 역대급 시즌이 펼쳐질 것이다. XRP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시가총액 폭발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브래드 러스가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 4주도 되지 않아서 XRP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이후에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달성한 암호화폐 현물 ETF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만 4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었는데 몇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규제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뱅가드가 미국인을 위한 기존 은퇴, 트레이딩 계좌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암호화폐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졌다. 사실상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혈관을 뚫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SEC와 CFTC 얘네는 무척 바쁩니다. XRP ETF를 통해서 16거래 연속 현재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단 한 번에 매도 없이. SEC 시장인 포렉스가 대부분의 증권, 대부분의 ICO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관할에 속한다. 대부분의 ICO 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야. 그래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상품이니까 여기서 관할해야 될 것 같아.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CFTC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USDC, 파생 상품 담보를 허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파생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을 담보로 한 그런 담보, 신용 창조, 대출 시스템이 CFTC에서 지금 파일럿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창조, 대출 기준, 이게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자본주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를 완화하고 코인과 전통금융, 은행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주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마이클 쉐일러가 직접 두바이에서 열린 바이낸스 컨퍼런스 위크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신용,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후에 이게 이더리움 담보대출, XRP 담보대출, 솔라나, 에이다 담보대출, 도지, 체인링크, 기타 코인 담보대출로 확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행에 가게 되면 그동안에 뭐였죠? 주택담보대출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내 신용대출, 내 월급 기반 또 여러 가지 담보대출이 있었죠? 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뭘로 바뀐다고 은행에서? 이게 코인 기반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전 세계 미국 국채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경단위가 넘어갔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4대국이 전 세계 GDP의 70% 가까운 얘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얘네가 국채가 계속 상시 최대치를 경신해. 그러면 공식이 바뀌어야 돼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채량을 줄여버리고 이 코인의 값어치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부채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절감업계입니다. 즉 새롭게 대체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우린 이거를 유추해야 된다. 디지털 신용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은행 채권 중심 금융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페드의 밸런스 시트예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 한 장에 사실상 코인 시장에 우리가 왜 투자하는지 돈 벌려고 투자하죠. 돈을 벌려고 하면 원리를 알아야 돼. 어차피 단기하고 스윙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에 홀짝홀짝 하다 보면 결국은 계좌가 마이너스로 전략하고 말 거예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뭔 짓을 다 해봤어. 하루에 14시간씩 모니터 6개를 가지고 있어봤다. 허나 노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우리는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체대표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뭐죠? 2008년도에 연준이 제로금리로 갔어. 제로금리로도 경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거죠. QE를 했습니다. 달러를 찍어가지고 직접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 파생 상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스템이 다 했다는 거예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수명이 다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를 찍는데 망한 파생 상품을 담보로 받는다면 원화 가치가 안전할까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게 4.2조 달러까지 확장합니다. 세 차례 양적 완화로 줄인다고 했는데 3.7조 달러.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정안으로 9조 달러까지 육박해요. 이거 줄인 겁니다. QT 6.6조 달러까지 줄였는데 이거를 최근에 12월 1일부로 연준에서 중단했다는 거죠. 더 이상 줄이게 되면 경제가 퍼지니까. 그리고 9월, 10월 연속금리나 12월 연속금리란을 단행합니다. 이 한 장에 수명 시스템이 다 했다.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제로라는 건 결국 전통금융권을 통해서 경제를 확장시키는 시스템이 이미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연준의 대체대표가 이렇게 들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페드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아직까지 달러를 기반으로 기축통화로 확장해 나가겠죠. 스위프트 1.0과 2.0이 공존하듯이. 자, 연준이 이렇게 9월, 10월 연속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월봉 기준으로 여기에 QT까지 중단합니다. 연준은 시장을 띄우고 싶을까요? 띄우고 싶죠. 다만 급하게 띄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인하 확률이 무척 높아 보이죠. 자, 내일도 인하를 하면서 0.1% 인하할지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 1월 달에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허나 인하를 할 수 있는 액션이 높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즌이 도래한다는 진정한 신호겠죠. XRP,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은행 인가를 받으면 50달러 간다. 2300% 상승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인가가 이뤄지게 되면 리플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운용과 토큰화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결제 시장, 자금 일부만 XRP로 유입돼도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연준의 통화 시스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도시의 에너지를 블록체인이라는 코드를 꽂고 여러 개 꽂고 체인망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혈관은 XRP 리플렛이 담당하게 됩니다. 스위프트 2.0.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PFS,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FedNow, 인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FMS,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Payments Canada, 중동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부나, 여기에 ISO 2002, 스위프트, 국제결제은행 BIS, 월드뱅크, IMF 얘네가 다 합류합니다. 결국 이게 바로 리플과 스텔라로 연결된다는 거죠. SBI가 또 함께 연결되면서 새로운 실시간 통화 시스템 공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원리를 알아야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장판이 알아야 되겠죠.